아. 쌤은 화면 가려지지는 네? 영상 찍을 때. 네, 안 가르칩니다. 아 그래요? 네, 전혀 안 가르칩니다. 내가 가도 안 가르칩니다. 네. 음흠. 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책은 공통수학2입니다. 당연히 2가 있으면 1이 있었겠죠? 네. 혹시 공통수학 1 목차 외우고 계십니까? 대단한 머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공통수학 1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1학년들이 처음 배우는 교재가 될 테고요. 공통수학 1은 1단원이 다항식이고요. 아마 오늘이나 아니면 이번 주에 아마 공부했을 텐데 열심히 다항식에 덧셈, 뺄셈, 그 다음에 곱셈, 곱셈씩 외우고 방금 전 타임이 공통수학 1반이었거든요. 열심히 공통수학 1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단원이 2단원 제목이 방정식과 부등식입니다. 가끔 음식점 가면 그 단골 손님들이 이모! 1인분 같은 2인분 주세요 막 하잖아요. 얘가 1인분 같은 2인분이 진짜 2인분이에요. 2인분. 양도 엄청 많아요. 양이 엄청 많아. 1단원보다 양이 2배가 아니라 3배 되는 거야. 3배. 그래가지고 너희들 중간고사가 여기서 딱 끊어집니다. 너희 중간고사가 다항식부터 해서 여기 보시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중단원이 있거든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중단원에서 싹 끊어집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 다음이 여러 가지 방정식이에요. 고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3차, 4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단원부터 쭉 배우고 3단원에 뭐가 있냐면 경우의 수가 있어요. 순열과 조합이라는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었던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기호화한 단원이고요. 네 번째 단원이 행렬입니다. 행렬. 여기는 사실은 원래는 오빠 때는 이 행렬이 없었어요. 너네들 윗해부터 새롭게 들어온 거야. 나 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30년, 거의 한 15년 동안 없다가 다시 부활했어요. 부활한 이유가 그 대학의 그 수학을 전공하는 그 교수님들이 선형대 수학이라는 그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은 얘를 알아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공부해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가르쳐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공통수학원 중간고사는 여기에 딱 끊어져서 2차 함수, 2차 함수가 중간고사, 요 나머지가 기말고사가 되고요. 그렇게 1학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1학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공통수학2에서도 4개의 대단원을 공부하게 되는데 목차 펴보시겠습니까? 짠! 목차 펴보시면 도형의 방정식이 1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과 명제, 함수 이렇게 얘는 3개로 되어 있네. 얘는 3개로 되어 있다. 적어보겠습니다. 얘도 3개로 되어 있네요. 다른 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4개 되어 선생님이? 다른 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도형의 방정식이 처음에 주어지는 거 맞고요. 어떤 책은 2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집합과 명제가 그 다음에 3단원에 함수가 나오고요. 4단원에 이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로 구분이 되는 교재도 있습니다. 좀 뜯어서. 근데 우리 책은 요 개념원리는 너네 둘이를 묶어서 그냥 3단원이라고 해버렸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2학기 때 아직 먼 미래긴 한데 중간고사가 어디까지냐? 여기까지 끊어놓고 명제 요 명제 딱 가운데 명제 가운데까지 중간고사 그 다음에 명제 조금 뒤에서부터 요 함수까지 쫙 해서 기말고사 이렇게 중간기말 중간기말이 나눠지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1보다는
공통수학 2가 양이 조금 적어요. 양이 조금 적어서 할만하고요. 우리 친구들 일단은 완벽하게 공부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공통수학 1을 끝내고 공통수학 2 공부할 때에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공식,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되는 유형, 그 다음에 성질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꼭 알아야 하는 유형들도 공부하면서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응? 얘랑 또 이 방정식이 있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여기의 방정식은 1차, 2차, 3차, 4차 이런 방정식이고 여기에서 방정식은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자, 도형의 방정식은 사실 우리가 공부한 게 있어요. 언제 했냐면 중1, 2 때 했어요. 직선의 방정식.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죠. 도형의 방정식.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새롭게 배우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 하면서 도형의 이동을 공부했거든요. 그 도형의 이동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중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 살필 건데 요 1단원은 총 4개의 중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목들 외워두시면 아마 편하긴 할 텐데 총 4개의 중단어로 되어 있네요. 대단원이니까 너를 대문자로 쓰고 로마자로 쓰고 근데 1, 2, 3, 4라고 쓰자. 1단원 제목이 평면좌표입니다. 평면좌표. 2라는 제목이 직선의 방정식.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몇 시에 온다고요? 몇 시야? 11시. 몇 시에 일찍 왔지? 내일 10시에 왔는데 11시에 온대요. 11시 오고 있습니다. 안녕.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3단원이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4단원이 도형의 이동이 되겠어요. 짠! 이렇게. 오늘은 이 평면좌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평면좌표. 말 그대로 평면의 좌표인데 이렇게 읽으니까 좀 그래. 거시기 한데 익숙한 단어를 바꿔줄까? 알았어. 어떻게? 얘를 뒤로 보내면 돼. 그럼 뭐가 됩니까? 좌표평면이죠. 오! 좌표평면 우리 진짜 짱 잘하는데. 좌표평면이 뭐야? 이게 좌표평면이지. X축, 가로선을 X축으로 잡고 세로선을 Y축으로 잡고 그래서 X축, Y축으로부터 축이 있고 4개의 사분면으로 구성돼. 얘가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좌표평면으로부터 제1사분면에 있는 여기에 있는 점은 뭐 점 A라고 해볼까? 4,3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제1사분면에 있는 점은 점 A를 점 A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당연히 X좌표는 양수고요. Y좌표도 음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호도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요. 한편 X축을 갖다가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다시 한 번 더 X축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Y는 0이 되죠. Y는 0. X축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이 되고 즉 우리는 너를 갖다가 0, 너를 1, 2, 3 이렇게 좌표를 적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 점의 좌표는 1,0, 이 점의 좌표는 2,0, 이 점의 좌표는 3,0, 원점은 0,0, 요 점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눈치껏 X축 위에는 수없이 많은 점들이 있고 그의 관찰을 해봤더니 Y좌표가 전부 다 0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X축을 Y는 0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의미의 천재니까 Y축 같은 경우에는 1, 2, 3 적어놓으면 얘는 0,1 Y값이 2인 점의 좌표는 아시다시피 0,2, 0,3
뭐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그렇죠.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가 돼서 우리는 요 y축을 이 y축을 x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부르겠다. 이 선이 x는 0이 되겠죠. x는 0이라고 부르겠다. 뭐야? 그래서 y축을 x는 0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좌표평면이 되겠죠.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뭐 할 거냐? 중학교 때 했던 걸 넘어서서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야. 자, 그럼 도형이라고 하면 중학교 거랑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중1 때 도형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배웠거든요. 도형 중1 동생들 교과서 보시면요. 1단원 제목이 기본 도형, 2단원 제목이 평면 도형, 3단원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입체 도형. 그렇지. 그래서 기본 도형에서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나오느냐, 어떤 주제들이 나오냐면요, 점, 선, 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점들이 모여서 뭐가 되고 선이 되고, 그쵸? 우와우. 점들이 모여서 점들이 모여서 이런 곡선도 되고 이런 직선도 되고,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그 다음 선들이 모여서 선들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들이 모여서 부피 입체가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기본 도형 중에서는 가장 기본 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점과 점을 이었을 때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볼까요? 네. 그래서 처음 등장한 게 평면 좌표는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의 내분점, 삼각형의 무게중심,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볼게요. 자, 평면 좌표입니다. 먼저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는 당연히 양수, 0 이상의 수를 우리는 거리라고 하죠. 뭐 집에서 뭐 학교까지의 거리가 마이너스 5km 이렇게 안 하잖아. 그치?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뭐 800m예요. 뭐 6km예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리를 이야기하는데, 자, 이 거리를 두 개의 장소에서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수직선에서의 거리와 두 번째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나눠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수직선에서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수직선에서 여기에 뭐 점 A가 있고 여기에 점 B가 있는데, 점 A의 좌표가 1, 점 B의 좌표가 5라고 합시다. 이때에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선분 AB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선분 AB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러면 5 빼기 1에서 우리가 4라고 하지 않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거리는 큰 수 빼기 작은 수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고 싶은데요. 그래? 그렇다면 절대값은 씌워주지 않을래? 절대값만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절대값의 의미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 알 수 있으면 굳이 절대값 쓰지 않고 큰 수 빼기 작은 수에서 거리 구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점 P의 좌표가 스몰 a고 점 Q의 좌표가 스몰 b가 되겠대. 그때 선분 PQ의 거리를 표현하세요. 그러면 A가 더 큰지 B가 큰지 문제에 조건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럴 때에는 A 빼기 B를 한 다음에, 물론 B 빼기도 괜찮습니다. 절대값만 씌워주시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표현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좌표평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좌표평면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는데, 간단한 두 점을 가지고 한번 놀아볼까요? 자, 여기에 2,1이라는 점 A가 있대요.
2,1의 좌표를 가지는 점 A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6,4라고 하는 점 B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6,4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때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를 이은 선분 A, B의 길이는 얼마니? 라는 질문이야. 그러면은 선분 A, B의 길이를 갖다 구하라고 구하기 쉬울 것 같아요. 무엇으로? 피타고라스. 그렇지. 피타고라스로 구할 건데 약간 모양을 좀 만들어 볼까요?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이니까 B에서 X축의 수선을 내리고 다시 점 A에서 그 수선에 또 수선을 내려주며 만나는 교점을 C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선분 AB는 직각삼각형에 빗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아시다시피 이 선분 AC 그리고 선분 BC를 구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선분 AC는 큰 수 빼기 작은 수 하면 되겠네요. 6 빼기 2에서 너의 거리는 4가 되고 이 선분의 길이는 B의 Y좌표 4에서 점 A의 Y좌표 4에서 1 빼면 너가 3이네. 너 거리가 3이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L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즉 25가 돼서 L은 5가 되겠습니다 라고 풀 수 있겠죠. 자, 얘를 갖다가 일반화 하겠습니다. 공식을 만들어 보겠다 이거야. 일반화 해봅시다. 자, 일반화 해보면 좌표 평면이 있습니다. 대충 그릴게요. 대충 그리겠습니다. Y축, X축. 임의의 두 점이 있습니다. 임의의 두 점. 여기에 점 A, 여기에 점 B가 있다고 합시다. 또로롱, 수선, 또로롱, 또로롱, 또로롱. 자, 점 A의 좌표를 믿어줄까? 점 A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 점 B의 좌표를 x2, y2라고 하겠습니다. 너를 x1, 너를 y1 원점이고 x2, y2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게 요 두 점 사이의 선분의 길이, 요 선분 AB를 구하는 우리 목적입니다. 선분 AB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할 거다고? 점 B에서 X축에 수선을 내릴 거예요. 그리고 점 A에서도 다시 그 수선을 내려서 편의상 만나는 교점을 C라고 한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마무리할 건데 보시는 것처럼 요 선분 AC는 누가 보더라도 X2에서 X1 뺀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너는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왜 안 써지니? X2 빼기 X1이 선분 AC가 되고요. 그 다음 선분 BC는 요 Y값의 차 아니겠습니까? 너는 Y2 빼기 Y1이 되겠다. 그러므로 빗변 선분 AB라고 할게요. 선분 AB의 제곱은 요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피타고라스 정리가요. 즉 이렇게 되겠군요. x2 x1의 제곱 더하기 y2 y1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해서 만들 수 있겠네요. 자,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두 점 선분 AB의 A의 좌표를 x1, y1, B의 좌표를 x2, y2라고 할 때 선분 AB의 제곱은 x 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 좌표의 차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너가 1이고 너가 5라고 해봐봐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5 빼기 그럼 봐봐봐 얘들아. x2 빼기 x1의 제곱인데 5 빼기 1의 제곱을 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1 빼기 5의 제곱을 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두 값은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제곱이 없으면 달라. 요 제곱이 없으면 다를 거야. 5 빼기 1과 1 빼기 5는 다르지. 사람 마사는. 근데 제곱을 한다면 같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외워버리자. 어떻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은 x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차의 제곱 y좌표의 차의 제곱의 합과 같아요 라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 우리는 중3 때 이런 것도 배우지 않았니?
어떤 수 x의 제곱이 만약에 5야. 그럼 우리는 x는 뿔마 루토라고 배웠거든? 이거 똑같지? ab의 제곱이래. 그럼 이 ab는 선분 ab는 그러므로 선분 a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이 될 텐데 플러스 마이너스 원래 붙어야지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거리는 음수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굳이 쓸 필요가 없겠다. 한편 플러스도 굳이 쓸 필요가 없겠다 생략하면 괜찮겠죠? 그래서 생략을 해서 그냥 선분 AB는 루트 x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위에 거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위에 거랑 다시 연습해보면 이런 느낌이죠? A의 좌표가 2,1이고 B의 좌표가 6,4래. 그때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안 그릴 거야.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안 그리고 공식화 해가지고 구할게. 어떻게? 선분 AB는 루트 x 좌표의 차의 제곱 6 빼기 2의 제곱 얘도 이제 암산 가능하면 바로 16을 적으면 되겠죠.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4-1의 제곱해서 오케이 너도 루트 16 더하기 9 루트 25니까 5가 됩니다 라고 바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부터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라고 할 때 좌표표면을 그리지 않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오, 짱 쉽네요. 네, 이렇게 좌표평면 위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꼭꼭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점 AB로부터 선분 AB는 루트 X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이 되고 한편 두 점 중에 하나가 원점이래. 그럼 뭐 원점이라면 x1 빼기 0 해봤자 어차피 x1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더 간단한 식이 되겠다.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두 점 사이 거리가 되겠어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빠밤. 다음 문제 답했어. 1번부터 볼까요? 2번을 가려드릴게요. 잘 걸리셨네. 이렇게 가려드릴게요. 오케이. 두 점 A 3,A, B 마이너스 1,2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루트 5일 때 수학은 아시죠? 수학은 요 때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때 한번 딱 씌워주시고 A 값을 모두 구하세요. 자, 그럼 C를 만들어 볼까? 1번. 자, 선분 AB가 1루트 5래요. 그러면 선분 AB 거리는 오늘 배웠죠? 루트 어렵지 않았어요? 먼저 X좌표부터 봅시다. X좌표의 차의 제곱 앞에서 뒤에 거 빼줄까요? 3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A-2의 제곱이 되겠네요. 근데 보시다시피 좌변도 근호가 있고 우변도 근호가 있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양변 제곱해 버립시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제곱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상관없죠? 양변 제곱해주면 2루트 5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4, 루트 5의 제곱 5. 그래서 20은 우변 제곱하면 근호만 없어지겠죠? 3 더하기 1의 제곱 4의 제곱은 16 더하기 이거 전개할까?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가 될 테고 따라서 너 a에 대한 내림차수 정리해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 어머 20 없어지네 는 0이 되겠다. 따라서 a로 묶어주면 a 빼기 4가 돼서 그러므로 a는 너가 0 되니까 0 또는 a 빼기 4가 0 되니까 a는 4, a는 0과 4 이렇게 두 개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미정계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 같은 경우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 어떨 때는
선분 AB를 구하라고 한다면 루트 x 빼기 y의 제곱, 미안합니다.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떨 때는 제곱이 더 잘 써요. 제곱이.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돼? 선분 AB의 제곱은 우변 너도 제곱하고 너도 제곱할 거야. 그럼 제곱하면 근호만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분 AB의 제곱은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요게 그러니까 값을 구할 때는 위에 걸로 해서 값 구해주시고, 요 글씨가 좀 개판이죠. 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오늘 아이패드가 하루 종일 수업했더니 뜨끈뜨끈뜨끈해져가지고 열받는다. 다시 이쁘게 쓸게요. 네, 이렇게 똑같은 식이니까 뭘 기억해도 상관없는데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유자재로 한번 써보자. 2번 볼까? 2번 그럼 뭘로 쓸까? 2번 세 점, 정점 A, 똥점 B, 정점 C 세 점에 대하여 선분 AB랑 선분 BC랑 같을 때 A의 값을 모두 구해봐라 라고 했네요. 그러면 공간을 좀 확보하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우리하고 선생님들이 다 인사성이 밝으셔가지고 좋으셔가지고. 선생님이 있어요? 방금요? 네. 학생 같죠? 네. 네. 엄청 잘 봐요. 부러워요. 자, 네. 내가 말해줄게. 내가 맛있는 사줄 수도 있어. 자, 선분 AB랑 선분 BC랑 같을 때인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는 너도 써도 되지만 어차피 두 점 사이 거리는 근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불편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곱제곱해서 써버리자 이거야. 알겠죠? 즉, 요 조건으로부터 양변 제곱하면 선분 AB의 제곱은 선분 BC의 제곱을 활용합시다. 그러면 선분 AB의 제곱은 자 A, B 있죠?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은 X값의 차의 제곱 더하기 Y값의 차의 제곱 되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먼저 좌변 선분 AB 제곱 뭐라고? 3-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빼기 A, 즉 A 빼기 빼기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요. Y값의 차, Y값의 차의 제곱은 그 다음 BC의 제곱, 점 B, 점 C 보이죠? 천천히 하세요. B에서 C 뺍시다. 2 빼기 6의 제곱, 2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Y값의 차의 제곱, A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식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서 X 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 좌표의 차의 제곱이 되겠다. 계산하죠. 3 빼기 2의 제곱은 1 더하기, 너 전개 좀 해볼까? A제곱 플러스 4A 더하기 4는 2 빼기 6의 제곱, 마사의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되겠네요. 자, 이항할 건데 아시다시피 좌변, 우변 똑같은 건 이항해봤자 좀 사라지지 않습니까? 항이 똑같고 부호 똑같으면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A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원래 4A랑 합쳐서 6A가 되겠죠? 1 빼기 1 사라지고요. 4 넘어가니까 12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A는 2가 되겠다. 이렇게 2번도 해결하였습니다.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올려. 네. 이어서 필수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형의 방정식을 하고 있고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평면좌표의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이다 보니 미지수가 항상 있어요. 미지수. 그래서 미지수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2번
친구들아, 선생님이 그 문제에는 없는 용어를 한 번씩 쓰거든요. 이 평면좌표에서는 무슨 뭐냐면 점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점이 있는데 선생님이 정해진 그 문제를 보면 정점과 동점이 있어요. 보통 정점은 A, B, C, D로 많이 쓰고요. 동점은 P, Q, R, S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항상 그렇게 쓰는 건 아니야. 이렇게 쓰는 편이고, 그러니까 정점은 뭐냐면 X좌표와 Y좌표가 확실한 점.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점, 지금. 오케이? 얘가 정점이고, X좌표다 Y좌표가 확실하지 않은 점, 이런 점. A가 있는 거. 얘네들이 이제 선생님은 동점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아직 A값 정해져 있지 않아서 A를 아직 모른다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문제에서 읽어보시면 움직인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점과 동점이라는 걸 쓰면 일단 정점은 좌표가 확실한 점. 선생님이 동점이라고 읽은 건 좌표가 불확실한 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목소리를 가다 듣고 두 정점 A, B에서 좌표가 확실하구나. 두 정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동점 P와 Y축 위에 동점 Q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읽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좌표 평면 한번 우리 친구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습니다. Y축, X축. 자, 정점 마이너스 1,2네요. 여기에 정점 A가 있고, 그 다음 B 4,5군요. 0, 2, 4, 4,5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에 B라는 정점이 하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축 위에 점 P가 있네요. 뭐가 있다고요? X축 위에 점 P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X축 위를 요 점 P라는 애가 여기를 왔다리 갔다리, 나 어디 있게?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 있대요. 근데 문제 조건이 있었어. 어떤 조건입니까? 정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동점 P래. 같은 거리에 있다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이 정도 있을 때 요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요 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쵸? 대충 잡읍시다. 대충 너 여기 어딘가 있어야겠구나. 그러면 이거 좀 지워주고 대충 빨간 점으로 P를 표현하겠지. P 이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P X축 위에 있으니까 X축 위에 있는 점은 Y좌표가 0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X좌표만 미지수로 잡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점을 잡을 때는 A, B라고 하지 마시고 X축 위에 있는 점은 B가 0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런 것도 사소한 거지만 꼭 기억해 주시고 X축이 Y는 0이잖아요.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점 적을 때는 Y좌표에 0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이 뭐였니? 요 P로부터 B까지의 거리와 A까지의 거리가 서로 뭐예요? 같아요. 즉 식이 이렇게 되겠죠. PA와 PB가 서로 똑같대. 그러면은 선분의 길이의 제곱, 길이는 어차피 양수니까 제곱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수 문제 1에서 풀었던 두 점 사이 거리를 쓰겠습니다. 지금 A의 좌표는 마이너스 1,2, A의 좌표는 마이너스 1,2, B의 좌표는 4,5, 그 다음에 P의 좌표는 A,0이니까 먼저 선분 PA의 제곱은 X좌표의 차의 제곱, 즉 A 빼기 1, A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Y좌표의 차의 제곱 2 빼기 0의 제곱 하니까 4가 되고요. 그 다음 PB의 제곱 값이다. 선분 PB의 제곱은
x좌표의 차의 제곱 a-4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뭐 0 빼기 5, 5 빼기 0 둘 다 괜찮죠? 제곱하면 2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개해서 푸시면 a 값 구할 수 있겠네요. 좌변 전개할게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더하기 4는 5. 우변 전개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8a 완전 제곱식이죠? 그 다음에 2 곱한 거 2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16 더하기 25니까 41 되겠습니다. 5, 2차 없어지고 아싸 마이너스 8에 넘어가서 10의 2는 5 넘어가니까 얼마냐? 5 빼주면 36인가? 예. 그러므로 A는 뭐 3.6라고 적어도 되고 분수로 적을까? 그럴까? 분수로 적자. 그럼 5분의 18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P, X축 위의 점 P와 Y축 위의 점 Q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그러므로 P의 좌표는 5분의 18,0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좌표니까 좌표표의 점을 적을 때는 이렇게 순서상 적어주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Y축 위의 점 Q의 좌표를 구하래요. Y축 위의 점이라고? Y축 위의 점이야? 도대체 어디가 있지? 이 정도 Q가 있어요. 그러면 QA와 역시 QB가 똑같겠지? 이 정도 잡으면 돼, 이 정도. QA와 QB가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대충 잡읍시다. 이 정도 Q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Q가 있고, 그럼 Q의 좌표는 Y축 위의 점이니까 X좌표가 얼마겠어요? 0. 좋아요. 0,B라고 세팅을 하고, QA와 QB가 같다. 자, 그렇다면 만들어 볼까요? 이 밑에다 할게요. QA의 제곱은 선분 QB의 제곱이라고 적어줘서 A가 마이너스 1,2고 B가 4,5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러면 QA의 제곱은 X좌표의 차의 제곱 1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B 빼기 2의 제곱 한번 만들면 되겠죠? 같아요. QB의 제곱 값이야. QB의 제곱. 뭐 빠르게 가죠. 0 빼기 4의 제곱 16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B 빼기 5의 제곱 되겠습니다. 자, 전개해주면 1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식이니까 2 곱한 거에 2배 마이너스 4B 더하기 4는 16 더하기 B의 제곱 2 곱한 거 2배 마이너스 10B 플러스 25 되고요. B제곱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0B 넘어가면 플러스 6B가 되겠네. 그 다음 1 더하기 4는 5 넘어가서 20 36 되네. 그러므로 B는 6이구만. 따라서 Q의 좌표는 0,6이 되겠습니다.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서 점 P와 점 Q의 좌표를 구하는 작업을 해봤고요. 자, 같은 문제 또 하나 해볼까요? 비슷한 문제. 같은 문제는 아니네요. 내가 계산이 틀리거나 할 수도 있어요. 많이 틀립니다. 과감하게 선생님, 저 틀렸어요. 라고 말 좀 해주세요. 속으로, 왜 선생님이 살 수도 못하냐? 막 그러지 마시고. 나는 사실, 오늘 당연히 그 수업 아침에 아침에 학원이었죠? 아침에 어디 있었어요? 좋지. 집에 있었나요? 다행입니다. 미안해. 내가 당연히 맛있는 거 사줘야지 진짜. 자, 두 점점 A, B에서 역시 같은 거리에 있는 요 직선 위에 있는 똥점 P의 좌표를 구해줘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 직선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y는 x 더하기 7이 여기에 점 A가 있고 여기에 점 B가 있나봐. 그때에 요 y축 위에 똥점 P가 이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그때 P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P랑 P랑 같지 않죠.
여기 어딘가에서 같게 되는 점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요 점의 좌표, P의 좌표 구해라 이 말이야. 이해 갔죠? 오케이. 그럼 P의 좌표 적당히 잡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적당히 잡지 말고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정확하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중1 때 배웠던 3분의 수직이 등분선입니다. 에? 무슨 말이에요? 요 선분 AB에 중점 잡고 수직으로 쏘세요! 하면 요 교점으로 요 수직이등분선 얘를 갖다가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수직이등분선 위의 점에서는 B와 A 이르는 거리가 항상 같아요. 수직이등분선에서는 B와 A 이르는 거리가 항상 같아요. 그래서 요 점이 P가 됐을 때 역시 PA, PB가 또 이 거리가 또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오나요? 네, 저 뒤에 나와요. 저 뒤에 나오긴 하는데 저 뒤에 가면 지금은 일단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너를 풀 수도 있지만 저기 뒤에 가면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으로 이 문제를 풀을 때도 있다. 자, A의 좌표는 5,-2 청점, B의 좌표는 -7,2 청점, P의 좌표는 몰라, 알 수가 없어. A,B라고 합시다. X좌표도 미지수, Y좌표도 미지수. 그 문자 두 개니까 등식 몇 개 필요해요? 두 개 필요하겠죠. 방정식이니까. 내가 맞춰야 되는 문자가 하나면 등식 하나 필요해. 조건. 내가 맞춰야 되는 문자가 세 개면 조건 몇 개 필요해? 세 개 필요한 게 방정식이거든. 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문자가 두 개니까 조건 또는 등식도 두 개 필요한데 첫 번째 등식 점 P는 이 직선 위의 점이잖아요. 직선 위의 점이니까 바로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는 누가 되겠습니까? B는 2A 더하기 7. 이거 또 왜 안 써지냐? 점 P가 이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직선 위의 점 P가 되므로 P의 좌표를 A, B라고 하면 X좌표, Y좌표에다가 대입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B는 2A 더하기 7 하나씩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배운 공식 좀 써보겠습니다. 바로 선분 PA와 선분 PB가 같아요가 되겠죠? 자, 선분 PA와 선분 PB가 같아요가 될 텐데, 자, 선분은 어차피 양수니까 당연히 그냥 선분하면 근호가 들어가서 귀찮아. 어차피 또 제곱해야 돼. 그러면 처음부터 제곱해버리죠. 처음부터 PA의 제곱, PB 제곱 구하겠습니다. 먼저 PA의 제곱, X좌표의 차의 제곱, A-5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B 빼기 2, 그럼 B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겠지 얘들아? 오케이. 그 다음 PB의 제곱 가겠습니다. X좌표의 차의 제곱, A 빼기 7, 그래요. A 더하기 7의 제곱이 되고 Y좌표의 차의 제곱 갈까요? B-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완전 제곱식 전개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A 빼기 5의 제곱은 전개하면 항이 3개가 되죠? 앞에 거 제곱. 둘이 곱한 거의 2배. 더하기 25. 그 다음 B의 제곱 플러스 4B 더하기 4는 같아요. A 더하기 7의 제곱. 앞에 거 제곱 둘이 곱한 거의 2배 플러스 상수항의 제곱 B-2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4가 되겠네요. 아하! 그랬더니 좌변 우변 똑같은 항은 사라지게 돼 있어서 이 창이 사라지는구나. 아싸 야르 사라지고 그럼 14A 넘어가서 마이너스 24A 마이너스 4B 넘어가서 플러스 3이랑 합체 그럼 플러스 8B는 상수 4사도 없어지겠다. 25는 우변으로 가보니까 그럼 49 빼기 25 하니까 24가 돼서 오케이 8로 나눠주면 8로 나눠줬더니 8, 3, 2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B는 2A 더하기 7이잖아요. 대입법을 좀 쓸까요?
B 대신에 2A 더하기 7을 쏙 대입해주면 요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A는 넘어가서 마사. 그러므로 A는 4가 되겠네요. 오케이. A는 4가 돼서 다시 집어넣어주면 B는 15가 되겠습니다. A는 4, B는 15. 정답은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P를 쓴 다음에 가로 열고 순서상으로 4,15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쓸 수 있니? 네, 네, 선생님. 해가지고 이 확인 체크들도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4번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그거 알아요? 우리 인간의 뇌는 공통적으로 50분이 지나고 나면 50분 전에 알았던 내용들이 조금씩 희미해진대요. 기억이 사라진대요. 근데 어떤 거는 쭉 기억할 때도 있고, 근데 어떤 건 사라질 때도 있고. 그래서 너희들 초등학교 수업이 40분, 중학교 수업이 45분, 고등학교, 대학교 수업이 50분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50분이 지나면 기억이 사라지니까 쉬는 시간에 다시 그걸 정리하라는 거야. 우리 한번 정리해보자. 50분이 안 됐거든요. 우리 3명 중에 누가 먼저 여기 들어왔어요? 수업 시간, 수업 먼저 누가 들어왔었지? 처음에? 다니엘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 희원이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예원이 오고, 순서가 이렇게 들어왔었죠? 그리고 나서 처음에 내가 멘트 뭐라고 날렸어요? 내가 멘트 막 뭐라고 날렸잖아요. 한번 다 꺼내봐봐. 여기 어디 같아요? 맞아, 여기 어디 같아요. 맞아요. 여기 어디 같아요. 또! 지금 잘한다. 또. 인서울 이야기도 하고. 그쵸? 사는 곳을 정할 수 있어요. 맞아요. 사는 걸 정할 수가 있었죠. 예. 맞아요. 사는 걸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목차 이야기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시험이 되게 좋은 거다. 라고 하는, 보통 애들이 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내가 세대 교육을 시킬 거야. 좋은 이미지로 바뀌고, 내가 사는 곳을 정해주는 아주 좋은, 취시험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차 이야기하면서 공통수학 원이 중요해. 그러면서 공통수학 2도 그런데, 우리가 준비를 해서, 여름방학 때 짧은 여름방학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러 와서 열심히 해보자 했고요. 그러면서 목차 이해하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법도 얘기해주고요. 그리고 처음에 좌표평면 하면서, 그죠? 좌표평면 하기 전에 평면 좌표. 이 단어 제목 평면 좌표 아니겠습니까? 평면을 뒤로 싹 보여도 좌표평이 됐죠? 그러면서 X축 먼저 적어주고, 방정식으로 이야기했었고, Y축 방정식으로 표현했었고, 그러면서 사분면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수선에서의 거리. 큰 스페이 작은 수 하면 돼. 근데 작은 스페이 큰 수 하고 싶대. 또는 알 수가 없어 숫자를. 그럼 절대값식으로 된다고 배웠고, 그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식을 만들었네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하잖아요. 잘 안 까먹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공부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 내신이 얼마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가가지고 쉬는 시간에 10분이거든요. 그 정리하는데 2, 3분밖에 안 걸려요. 국어 선생님이 들어와서 반장이 안녕, 반장이 안녕이 아니지. 찾아! 정리해 인사하고. 그리고 얘들아, 오늘은 오늘은 어디 배울 차례니? 오늘은 소설을 배울 차례입니다. 그럼 얘들아, 소설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 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주제 구성 문체인가? 하여튼 소설의 3요소, 그렇지. 주제 구성 문체고,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국어 선생님이 설명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역사 선생님이 왔으면, 중국의 역사에서 공부를 해보자 하면서 춘추 전국시대에 공자말, 맹자말 이런 얘기도 했을 테고, 예. 그쵸? 이런 거를 생각을 정리해. 우리 뇌는 50분이 지나면 잊어먹게 돼 있어. 그래서 50분이 되기 전에 복습을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 머리는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한계를 도와주기 위한 도구가 있어. 그 도구가 뭔지 알아요? 얘네들. 포스트잇이라는 게 있고, 맞아, 우리 강아지들 내가 노트도 안 주고. 네, 노트에다 푸시면 됩니다. 미안합니다. 네, 노트도 안 주고 했군요. 또 줄게 또. 우리 책 2권이니까 한 권은 개념관리, 한 권은 RPM으로 푸시면 돼요. 알겠죠? 되도록이면 노트에다 풀고 채점하고, 오케이? 그리고 문제에다가 뭐 틀렸으면은 뭐 동그라미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 번 다시 볼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거 또 봤을 때 고등학교 거는 2번 생각 반복 봐도 좋으니까 고등학교 여름방학 때 똑같은 거 또 볼 수도 있고 다른 책을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복습용 교재로 쓰기 위한 기억을 갖다가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번 문제 풀고 좀 쉬어볼게요. 그러면 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세 정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 B, C는 어떤 삼각형이게? 자, 요 문제는 길이를 구해서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만약에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우리 무슨 삼각형이라고 합니까? 이등변 삼각형.